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최근 다른 영상들만 찍었었는데 드디어 분양가 중개로 찾아왔습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3입니다. 거의 6개월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이상한 사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21대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에 6.27 대책이라든가 부동산 시장도 조금 급격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투자의 기회는 더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3 1화 선별단지로 1탄입니다. 기억하실까요? 선별단지하고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저희가 나누고 있죠. 선별단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봤을 때 나름 투자 가치성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즌3에서는 기존에 해당 분양단지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황이니만큼 시즌3에서는 좀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 이런 것도 연관해서 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단지 중심으로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단지 어디냐?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입니다. 회룡역 하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의정부에 있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역 이름입니다. 이렇게 역 이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부터 거리가 먼 단지들 있죠. 네, 얘는 그렇지 않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500m 정도, 즉 충분히 도보가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더군다나 어디? 힐스테이트에서 만듭니다. 최고의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리고 파크뷰가 들어가 있어요. 파크 혹은 포레 이런 게 들어가면 뭡니까? 바로 옆에 녹지가 있다는 얘기죠. 얘도 보면은 단지 한쪽으로 숲세권이 형성되어 있는 단지다. 따라서 역세권이고 숲세권이고 좀 이따 보겠지만 학교들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초중학교가 거의 초품화, 중품화라고 볼 수가 있는 단지, 상당히 좋은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11일 날인가 나왔고요. 저희는 지금 7월 16일 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이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너무 이름이 길죠 단지들이. 얘는 어떻게 부를까요? 힐파로 부를까요? 힐용, 회룡역이니까 힐용이로 부를게요. 힐용이에 대한 제 한 줄 평 어떠냐? 용의 귀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용의 귀환 뭐냐? 사실 이 힐스테이트가 최근에 좀 몇몇 곳에 분양을 했었는데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다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랬던 힐스테이트인데 이번에 이 회룡역 파크뷰 힐용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입지도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힐스테이트의 귀환, 용의 귀환이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일단 얘를 선별단지로 선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갖추고 있는 단지로 저는 봐요. 왜냐면 일단 대단지입니다. 1816세대, 거의 2000세대에 가깝습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약 900여 세대의 민간 임대와 그 다음에 200여 세대의 기부 체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00세대 좀 넘는 물량만 일반 분양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대거든요. 공공 임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10년 민간 임대인데 추후에 어차피 분양 전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대단지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투자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위치가 이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으로 돼 있죠. 네이버가 사진을 갖다가 좀 맨날 거 맨날 써요. 지금 많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즉 얘는 기착공이 된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위치에 있는데 얘가 바로 지금 여기 회룡역 보이시나요? 여기 회룡역인데 회룡역 4번 출구에서 간단히 재보면 427m,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단지 내 어느 동이든 도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새끼리 있으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회룡역이 뭡니까? 수도권 전철 1호선역인데 바로 위에 있는 역이 의정부역입니다. 여기가 회룡역이고 여기가 의정부역입니다. 사실 의정부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넓은 땅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 의정부역 중심으로 핵심 지구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다만 근래 들어서 이 오른쪽 경기부 청사 있는 쪽 이쪽이라든가 이 경전철 따라서 이쪽으로 좀 개발이 되긴 했어요. 근데 원래 의정부의 핵심 도심은 여기죠. 의정부역 근처. 즉 이 핵심 지구가 지금까지 서울에서 신도시가 생기면서 확장이 되듯이 지을 데가 없으니까 옆으로 좀 퍼져나간 느낌이 있고 또 그곳이 중심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욕먹을 얘기지만 저는 GTX-C가 완전 개통됐을 때 삼성역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의정부역이 의정부시에서는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의정부역으로부터 한정거장 차이죠. 회룡역. 더군다나 의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북부예요. 근데 의정부에서 회룡역은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회룡역은 서울에 더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의정부역
부근이 다시 의정부의 중심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이 회룡역 근처에 입지하게 되는 이 힐용이는 나쁘지 않은 단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세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로 역세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전에 보셨잖아요. 제가 재드렸는데 500m에서 700m 사이에 위치하는 괜찮은 단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도보가 충분히 가능한 단지. 자, 그 다음에 의정부역 GTX를 써놨습니다. 좀 전에 보시면 회룡역에서 바로 한 정거장 위쪽으로 가면 의정부역이거든요. GTX-C가 정차역입니다. GTX A와 C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뭐가 있냐면 특히나 A가 부분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가격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삼성역이 핵심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GTX A든 C든 삼성역이 개통되는 걸 보고 평가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그 개통됐을 때 가격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도권 남부든 북부든 GTX A와 C가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보셔야 돼요. 예, 힐용이는 그런 어떤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단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지고 지역 핵심 지구에 가깝고 역세권이라는 점, 더군다나 추후에 GTX-C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용이하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얘가 의정부에 있는 단지들 중에서 수익권에 드는 1위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뒤에서 이미 들어간 아파트 중에 좀 더 수혜를 입을 만한 아파트가 있긴 하거든요. 하방 경직성을 당연히 갖추고 있는 단지고, 하방 경직성을 갖춘다는 거는 상승기가 도래했을 때 더 빨리 치고 올라갈 만한 단지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필수적인 단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정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양시, 일산 이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원래 서울에 바로 딱 붙어 있고 북부 지역의 핵심 도시로 할 수 있는 곳은 의정부입니다. 물론 구리도 있지만 더군다나 의정부는 왼쪽이나 오른쪽도 아니잖아요. 서울의 딱 중앙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이 나쁜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의정부가 군사도시였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사회시간을 배울 때 70년대 위성도시들 개발하기 시작할 때 80년대 들어선 것들 그 중에 하나예요. 군사도시로 개발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기도 군부대들, 특히나 미군 부대들 빠져서 그 용지 개발도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의정부는 좀 늦었지만 위치상으로 봤을 때 경기 북부 지역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최근 들어서 경기 북부에서 발전하고 가격이 높아졌던 도시들은 제 생각이 이래요. 욕먹을 각오가 말씀드리면 의정부처럼 전통적인 경기 북부 도시들이 지리적으로 서울과 근접해 있는 이점을 갖고 있던 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퍼져나가서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었던 노후화로 인해서 잠시 외면받았던 의정부라든가 서울 인접한 경기 북부 도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속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GTX A나 C를 통해서 교통면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보일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기타 화제성은요, 6.27 대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물론 수요 억제 책이었어요. 대출을 제안을 했죠. 저는 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6억 제한보다는 총량 규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부동산 직접 관련 유동성을 좀 줄인 거거든요, 6.27 대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정확히 5억에서 12억대 사이에 있는 기축, 신축, 특히나 아파트들이라든가 이런 분양 아파트들은 영향에서 미비할 뿐더러 상대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딱 거기에 들어간 단지입니다. 따라서 6.27 대책이라든가 추후 나올 공급 대책도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얘는 살펴볼 만한 단지다. 그래서 선별단지로 선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거죠. 기본적으로 얘는 투자성이 갖춰져 있어요. 대단지에다가 역세권에다가. 요즘 유행했던 말 중에 부역대 신평초 있잖아요. 그 브랜드 힐스테이트죠. 역세권입니다. 도보 가능해요. 그리고 추후에 GTX-C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써놨지만 의정부 경전철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신축이죠. 분양이니까. 평지에 있어요. 숲도 옆에 있고.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로 단지 옆에 붙어있는 단지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투자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공고가 11일 날인가 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을 때는 평면도라든가 이런 게 안 떠 있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저희가 7월 16일 날 찍고 있는데 어제부로 홈페이지에 평면도 떠주고 해서 좀 더 좋은 정보,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순위 청약은 7월 22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그 얘기는 특공은 월요일 날 21일 날 있다는 얘기고요. 교통은 좀 전에 보셨지만 회룡역, 수도권 중전철이죠. 1호선과 의경선, 즉 의정부 경전철을 갖다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회룡역인데 여기 보시면 1호선이고 이 파란색, 이 주황색 있죠. 오렌지색, 발곡역, 회룡역, 범골역,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의정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룡역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내에서의 이동도 용이한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이 났습니다. 얘의 어떤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는요,
GTX-C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정부역을 한정거장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밑으로 내려서 창동역 가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한정거장 가서 그냥 GTX-C 성격상 한정거장 올라가서 이용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역 진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도 이 회령역에서 내려가서 밑에 도봉산역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면 7호선 이용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도 서울 접근성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역만 써놨는데요. 사실 의정부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 의정부가 있는데 의정부에서 좀 아래쪽에 위치해서 뭔가 변두리 느낌이 나지만 그 아래쪽이란 건 뭡니까? 서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 남쪽에 있는 게 나쁘지 않다. 즉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사형 정도로 펼쳐져 있는데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이 의정부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이 필룡이는 서울 접근성,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교통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단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대수는요. 전체는 1800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얘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사업으로 만들어진 혼합형 분양이 이루어지는 단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1800세대 중에서 약 1100여 세대, 그것도 정확히 나누면 900여 세대는 10년 민간 임대고요. 200여 세대는 기부 체납입니다. 공공임대 쪽이나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일반 분양부는 이번에 674세대. 얘가 지금 이번에 22일 날 1순위 청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예요. 즉 공공임대가 아닙니다. 민간임대 10년이라는 거는 10년 후에 분양 전환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대가 들어왔을 때 임대 가구수가 많을 때 부정적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직 민간 임대 분양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추후에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일반 분양분 674세대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여하튼 대단지에 속한다. 2000세대 가까운. 근데 입주가 26년 4월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놨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죠? 지금이 25년 7월이잖아요. 이 얘기는 입주까지 9개월, 넉넉 잡아야 10개월 정도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잔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다만 얘는 이번에 627 대책으로 대출 제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6억 한도 이내에 되는 곳이기 때문에 DSR라든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나쁘진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착공된 아파트, 이미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고 곧 준공될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금을 갖다 마련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1년 6개월 정도는 적어도 짧은 거죠. 자금 계획에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자, 분양가 제일 중요하죠. 얘 같은 경우는요, 재당첨 제한은 없고요, 거주무도 없습니다.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전매 제한이 1년이 있을 뿐입니다. 최근 들어가는 부동산 상황 봤을 때 이거 분양받아서 전매 제한 1년이니까 금방 팔고 나와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준공이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전매 제한 1년인데 준공 시점도 거의 한 10개월 뒤니까 분양받자마자 준공되고 나서 곧 팔 수는 있을 것도 같은데 최근 상황 그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의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는 나쁘지 않죠. 자, 59형하고 84형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기본 분양가는요, 공고문을 보시면 A, B, C형으로 나뉩니다. 59형도 A, 84도 A, B, C가 나오는데요. 보통 A형이 제일 좋죠. 두 타입 모두 A형이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나머지 B씨 탑상형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9A 같은 경우에 나와 있지만 1층이 5억 6,600부터 시작해서 최고층 20층 이상은 9,400. 거의 6억에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4는 A형이 8억에서 고층 8억 4,300, 8억 5천 근접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B형과 C형은 좀 더 거기서 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기본 분양가는 옵션 포함 안 된 기본 분양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A, B, C형 다 포함해서 59형은 최고 싼 거 5.5억 정도에서 최고 비싼 거 5.9억까지, 그 다음에 84형은 7.8억에서 8.4억으로 써놨습니다. 확장비 있죠. 사실 기본 분양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옵션 다 계산해서 어차피 지불해야 될 돈 있잖아요. 얘는 확장비가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자동 옵션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강제 옵션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얘가 기착공,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미 얘는 다 확장을 시켜버렸어요. 따라서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옵션이긴 한데 강제 옵션입니다. 즉 들어가시려면 지불하셔야 되는 돈입니다. 59형은 2천만 원, 84형은 2,250만 원이 책정돼서 그냥 수도권 준수한 정도. 그리고 힐스가 원래 확장이 조금 비싼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에어컨은요 그냥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5개 기준 했을 때 980, 84형. 요즘 보통 950에서 1000 사이에서 나오는데 딱 그 가격에 나왔다. 싸지도 비싸지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이 있긴 있어요. 바닥과 주방평. 예를 보면 이 힐링 같은 경우에 들어가시면 공간 안내 보시면 마감재 리스트 나오거든요.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기착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쁘지 않은 것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잖아요. 힐스테이트가
나쁜 마감재를 쓰진 않아요. 좋은 것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바닥 주방 벽을 뭐 헤링본이라고 이 무늬 같은 거 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넣는 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혹은 강화마루인데 광폭으로 깐다 이럴 때 좀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방 뭐 세라믹 같은 걸로 좀 바꿀 때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 옵션가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5구형이 850, 842이 1300인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 시즌2 기억나시죠? 저는 무조건 최고로 다 넣어버립니다. 따라 실제로는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굳이 헤링본 글쎄 요즘 유행 지난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거 빼시면 좀 더 싸집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어떻게 하죠? 모든 옵션을 풀업으로 가장 비싼 놈으로 끼워서 계산을 해드리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분양가에다가 5구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 2,000에 에어컨 750, 옵션비 850 다 때려봤을 때 합하면은 대략 3,500 정도가 나오고요. 84는 확장비 2,250에 에어컨 합하면은 3,000이 조금 넘고 거기다가 1,300 다 바닥 주방 벽 좋은 걸로 해버리면은 대략 4,500 정도가 플러스 됩니다. 따라서 여기 기본 분양가에다가 59형은 3,500, 84형은 4,500을 더했어요. 그렇게 나온 실질 분양가 최고 풀옵션을 했을 때 5구형은 5.8억에서 6.3억 대략 6억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는 8.3억에서 8.8억 대략 8.5억이 나왔다. 풀업을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8억은 최고층의 제일 좋은 놈에 다 때려갔을 때입니다. 꼭 유의하시고 보셔야죠. 제 영상은. 자, 얘 같은 계약금 5%입니다. 좋죠. 계약금도 1, 2차로 나눠서 첫 번째 계약금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만 있으면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전체 규모도 5%예요. 싸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기착공 아파트고 입주까지 10개월이 안 남았어요. 따라서 이 계약금이 5%인 게 나쁘지는 않지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잔금을 치르는 기간까지가 짧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별로 조건이 다르시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대출 조건 바뀐 부분에서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실질 분양가가 59형 6억 선에서 84형 8.5억 선에서 나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평면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구나 84, 02, A형은 포베이로 나왔습니다. 어젠가 이제 평면도가 떠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공간 안내 타입 안내 들어가 보시면 타입 안내 보시면은 5구 A형이죠. 보시면은 딱 침실 2개 안방 해서 거실까지 이렇게 포베이로 판상형 통풍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5구형의 포베이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흠잡을 데 없는 구조죠. 그다음 B형이나 C형은 판상형. 얘도 보면은 전형적인 이제 5구의 판상형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형하고 C형 차이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방 구조라든가 전반적인 거에서. 84도 A형이 포베이 구조죠. 안방하고 침실 2개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A형에 현관 팬트리 있고요. 주방 팬트리가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주방장 혹은 식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꽤 크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파룸이 들어가 있진 않은데 주방 팬트리라든가 여기 거실장이라든가 뭐 현관 팬트리 쪽에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B형이나 C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역시나 탑상형인데 대신에 얘네들은 복도 팬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A형은 주방 팬트리가 있었죠. 이 주방 팬트리가 B형이나 C형에는 없어요. 대신에 복도 팬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는 똑같이 들어가져 있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A형이 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A형이 주력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세대수도 보시면 A형 84 같은 경우에 A형이 거의 400세대 가깝고요. 나머지 B형이나 C형은 합해도 100여 세대가 안 되죠. 따라서 A형들이 주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5구형은 A형보다는 B형이나 C형이 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쟁률 같은 거 생각하실 때 잘 계산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A형에 비해서 BC형이 분양가도 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 평면도는 무난하게 나왔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양가를 좀 더 높였다면 최근에 84형 트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분양가 중이라든가 다른 영상들에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나오는 거죠. 84형 3면 발코니를 적용해서 알파룸이 거의 2개까지 들어가는 드레스룸 제외하고도 2개까지 들어가는 그런 평면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게 들어갔다면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더 비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스잖아요. 힐스가 평면도를 갖다가 뽑는 건설사는 당연히 아닙니다. 1군 브랜드잖아요. 전형적인 84형의 평면도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 얘기가 나오는데 단지 모습이거든요. 단지 배치도 보시면은
약간 빽빽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위에서 근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민간 분양에서 택지지구 새로 신규로 해서 하는 곳이면 모르겠지만 얘는 일종의 정비가 돼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빽빽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중앙광장이라든가 잔디광장 그래도 33층이거든요. 얘가 최고 높이가. 특히나 뭐 이쪽 왼쪽으로 좀 이따 보겠지만 숲세권 숲이 있고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단지 바깥쪽이 널찍하게 튀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너무 깝깝하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는 일반적인 신규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단지에 비해서는 조금 동수가 하나 둘 개 정도 더 들어간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설계 조감도였죠.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힐스테이트만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설계에서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키즈 플레이 룸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사실 커뮤니티는 아까 부역대 신평초를 말씀드렸지만 고급화 단지, 근데 사실 고급화 단지로 가면 강남 쪽에 있는 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단지들의 차별화되는 거는 커뮤니티하고 주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강남에 들어가는 단지는 아니잖아요. 강남 쪽은 분양가가 25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뭐 고급화의 대명사 수영장이라든가 2000세대에 가까운 단지면 수영장이라든가 스카이 카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 봤을 때 얘 분양대 가격에 이 정도 커뮤니티면은 기본적인 거 갖추고 있고 조금 더 신경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가 1.3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주차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일단 민간 임대 분량하고 기부 체납 물량이 1100세대인데다가 평형 구성이 어땠어요? 59하고 83입니다. 즉 대형 평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1.3이 되는 나쁘지는 않다. 아주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좀 이따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의정부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죠. 어차피 볼 건데 으센자라고 있습니다. 걔 같은 경우에도 주차가 좋은 단지지만 주차가 제가 봤을 땐 1.32대보다 좀 낮아요. 1.16대인가 그랬는데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이 단지가 욕먹을 단지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분양대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 잘 나와줬다. 주차는 나쁘지 않게 나와준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뭐 신규 택지지구에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교육은요. 호원초 호원중 제가 초중풍이라 써놨는데요. 요게 힐용인데 바로 왼쪽에 호원중학교, 바로 위쪽에 호원초등학교 있습니다. 더 확장해서 보시면 길을 건너긴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죠. 물론 단지 중앙에다가 품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그냥 품고 있다 봐도 되겠죠. 그래서 초중품화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분이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옆에 있거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학원가는 사실 전통적으로 금호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괜찮은 학원가가. 물론 바로 주변에도 초중고학생들이 다닐 만한 괜찮은 학원가가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금호동이 학원가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얘가 아주 큰 도시는 아닙니다. 의정부가. 이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재보면요. 거의 테두리 거의 의정부 전체가 2.5km에 3km 이내에 다 들어옵니다. 가까운 거는 1.5km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셔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래도 저학년일 때 중요한데 괜찮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성은요. 좀 전에 보시면 의정부 중심권입니다. 의정부역에서 1.5km거든요. 주변에 마트도 있고요. 충분히. 따라서 의정부 중심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편의성에서는 의정부 어디에서도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물론 마트가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마트가 바로 앞에 있다고 해서 꼭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편의성에서는 빠지지 않고요. 숲세권 보시면 여기가 힐용인데 왼쪽하고 아래쪽으로 이게 다 숲이죠. 따라서 나쁘지 않다. 자연환경도. 따라서 의정부 중심권이면서 역세권이고 숲세권이고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저는 일단 적정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착하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사실 얘가 최근에 부동산 상승이 조금 있었거든요. 21년 전고점에 떨어졌다가 전고점 치고 올라가는 애들 따라서 그 밑에 중저가들 5억에서 12억 선인 아파트들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627 대책 나오면서 좀 관망세를 들어왔었죠. 만약 얘가 그런 관망세가 아니었다면 이거보다 좀 더 비싸게 나왔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망세 이어지면서 그나마 좀 적정하게 나와주지 않았을까. 사실은 조금은 착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를 제가 항상 비교해드리죠. 일단 힐용이 힐스테이트 회령역 파크뷰 26년 입주 예정인데 좀 전에 살펴보셨지만 84형 기준입니다. 이거 표는 항상 저희는 84 기준 보여드리죠. 8.3억에서 8.8억 즉 8.5억 정도에 나왔어요. 옵션 다 합한 가격입니다. 기본 분양가 아니고. 근데 주변 아파트에서 제가 세 군데를 살펴볼 건데 하나가 신일 유토빌이고 하나가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그다음에 으센자
있습니다. 의정부 센트럴 자이 이렇게 나가죠. 근데 얘네들을 왜 비교하냐면요. 일단 신일 유토빌. 얘가 회룡역인데 아까 500m 정도 거리에 힐룡에 있다고 그랬죠. 그 회룡역에서 힐룡역까지 오는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신일 유토빌입니다. 근데 얘는 입지는 더 좋죠. 힐룡이보다. 왜? 회룡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 문제라기보다도 2003년도에 들어간 아파트, 즉 구축이죠. 이미 20년이 넘었고 25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구축입니다. 대단지예요. 14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다만 구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제가 봤는데요. 85형, 24평이고요. 116, 얘가 84. 정고점이 2021년 말에 정고점을 쳤죠. 6억 8천까지 갔던 아파트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추세선이 보이시죠? 떨어진 다음에 약간 상승할까 말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5억 9천 정도, 6억 안 되는 선에서 최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써놨으면 여기다가 2003년 들어간 구축이고 5억에서 5.9억 현재 최근 들어서 실거래가고요. 정고점은 21년도에 6.8억이었다. 그리고 6.9억까지도 있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의정부 롯데캐슬, 얘는 왜 보여드리냐, 얘는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롯데캐슬 골드파크 1, 2단지가 있죠. 여기가 이번에 들어간 힐룡이고, 위치상으로 뭔 차이가 있냐면 힐룡이 같은 경우에는 회룡역까지 도보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전철 회룡역도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 롯데캐슬 골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아마 범골역 의정부 경전철이죠. 주황색 여기가 있는데 단지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까지 거리가 멀지는 않아요. 얘도. 근데 얘는 1호선이 없잖아요. 중전철이. 따라서 1호선 중전철을 이용하려면 나와서 갈아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이 문제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힐룡이는 토보잖아요.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힐룡이가. 근데 얘는 지금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113형, 얘네부터 114, 얘네가 이제 84형들이죠. 보시면 똑같아요. 좀 전에 보셨던 단지처럼 21년도에 정고점 쳤어요. 어디까지? 7억 8천까지. 이건 타입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정고점에서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냥 옆으로 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타입도 실거래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얘가 단지가 두 개인데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5, 얘도 보시면은 정고점이 얘는 조금 더 높았네요. 7억 9,500, 거의 8억에 갔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옆으로 그냥 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른 타입들도 비슷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셨지만 힐룡이보다는 빠져요. 입지가 역세권 이런 면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가 붙어있긴 한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힐룡이가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갔었냐, 좀 전에 보셨지만 현재는 6억 정도까지 나가요. 근데 정고점은 7.9억, 거의 8억까지 나갔었다. 정확히는 7억 9,500까지 나간 매매가 있었습니다. 즉 이번에 분양하는 파크뷰 분양가보다 정고점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의센자입니다. 의정부 센트럴 사이. 지금 현재 의정부에 가장 각각맞는 아파트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왜 얘가 각각맞는지 딱 보이실 거예요. 뭐냐면 얘거든요. 얘는 의정부역까지 거리가요. GTX-C가 들어오죠. 7번 출구로부터 이렇게 재면 도보 한 700m 정도 됩니다. 즉 도보가 가능하죠. 뭔 차이입니까? 의정부역에 GTX-C가 들어요. 회룡역에는 중저철만 있죠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들어간 힐룡이는 GTX-C를 이용하려면 도보를 회룡역 가서 한 정거장 위로 올라간 다음에 타면 되거든요. 근데 의센자는 그냥 걸어가서 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종합적 여건, 교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봤을 때 의센자가 입지가 제일 좋습니다. 더구나 의센자도 신축이잖아요. 의정부도 다 아시겠지만 2022년도 들어간 이제 따끈따끈한 3년밖에 안 된 신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가 보기엔 힐룡이에요. 파크뷰. 그 다음에 롯데캐슬 골드파크입니다. 입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의센자가 지금 실거래가는 7.5에서 8.7억입니다. 들어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21년 정고점이 어디였냐. 9.2억에서 10억까지 쳤던 단지입니다. 이 세트를 보시면요. 단지 정보 나와있죠. 실거래가 보시면 111, 84 타입인데 얘 보시면 지금 정고점이 9억 2천인데 지금 거래가 떨어진 다음에 8억 9천, 8억 6천5백 이런 식으로 떨어진 다음에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정고점에서 10억까지 쳤었죠. 근데 얘가 지금 8억 5천 선, 8억 7천 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회복하는 기미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3년밖에 안 된 아파트예요. 따라서 지금 수도권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떠냐면요. 21년 정고점에 떨어졌던 대주 중에서 이미 저고점 치고 올라간 1급지들 있죠. 강남은 당연하고요. 수도권의 경기도권에서도 광교라든가 판교 다 치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나머지 상승들을 나가고 있었어요. 의정부 쪽은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조금 뒤늦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6.27 대책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유동성 증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6.27 대책이 나온 기본적인 이유도 전체 유동성 증가를 부동산 쪽에 조금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였지
전체 유동성 자체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지금 금리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유동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늦게 따라가지 안 올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627 대책, 수요 억제책에 있어서도 지금 얘는 8억대잖아요. 얘는 규제에서도 비껴갔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얘네들이 정고점을 회복한다고 봤을 때 얘가 여기까지 갔었고 으센자가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이 가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종합적 여건이 으센자 다음이 이번에 분양하는 힐용이 그다음에 로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힐용이는 요 중간에 위치하는 게 맞아요. 요 중간에 위치하는 게. 근데 이게 예전 정고점이잖아요. 따라서 추후에 부동산이 안정화됐을 때 여기서 안정화된다는 건 원래대로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힐용의 이 가격, 분양 가격은 비싼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21년도 정고점이에요. 그 뒤로 4년, 5년이 흘렸고 유동성 증가가 물가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추후에 펼쳐질 특히나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온 걸 보면 이번에 국토부 장관 후보도 그렇고 지분 적립형과 이익 공유형 이런 쪽으로 공공 분양 중심을 얘기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이 과거에 없었던 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획기적인 좀 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쉽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뭐를? 21년 정고점을 향한 상승세를 그 이상 되는 거는 27, 8년도에 입주 물량 이런 걸 고려해 봐야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공급 정책으로는 커버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뭐 그건 아직 안 나온 정책이니까요. 따라서 종합적 여건, 으센자 다음에 힐용이, 그 다음에 로케 이렇게 봤을 때 얘 이번 분양가는 적정하게 나왔다라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적정이라고 써놨던 겁니다. 더군다나 애 같은 경우에는 미래호재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GTX-C 그다음에 A도 포함해서 얘네들이 미칠 파급 효과는 엄청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얘가 들어왔을 때 경기 북부든 경기 남부든 얘가 지나가는 곳들의 가격은 다 뒤바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욕하셔도 됩니다. 의정부역이 의정부의 중심이었다가 노후화되면서 옆으로 퍼져나가고 뭐 위쪽으로 사실 퍼져나갔어요. 위쪽으로 최근에 이 양주역 쪽도 그냥 잘 됐거든요. 위쪽 퍼져나가고 옆으로 퍼져나갔는데 GTX-C가 들어오게 되고 하게 되면 다시 노후화됐던 곳에 재개발, 재정비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이 주변이 핵심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힐용이도 멀지가 않아요. 그 중심지로부터. 그리고 GTX-C 이용하기 용이하고 한정거장이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쪽에 가까운 변두리예요. 의정부역에선 변두리지만 얘가 회룡역이 서울 쪽으로 가까운 변두리란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얘는 투자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지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627 대책과는 관련성은 거의 없는 단지입니다. 왜냐면 84형 다 때려박은 풀옵션이 8.5, 뭐 아주 최고층에 최고되면 8.8억이긴 한데 다 때려박았을 때 627 대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6억 대출 제한이 있고 더군다나 총량 제한을 한 거지 이런 중저가 아파트들을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5억에서 12억대에 있는 기축 더군다나 신축들 얘는 분양이니까 당연히 신축이잖아요. 이쪽 부근의 아파트들은 관망세가 조금 지나가게 되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딱 그 가격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신축이잖아요. 공급 신축이 더군다나 정부도 대놓고 공공 물량 중심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민간 분양 신축은 힘듭니다.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들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힐스라든가 이런 큰 시공사들이 들어가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데들은 지금 PF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됐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따라서 얘는 627 대책과는 관련성이 여러모로 거의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투자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위치에 맞는 분양가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으센자라든가 로케 골드 얘네들하고 위치 이런 거 갖다 비교위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갑자기 일어난 상황들에 의해서 부동산이 건망세로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것보다 높게 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힐스가. 근데 지금 관망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잘 나와준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정부 핵심 지수도 약간 비껴 있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썼는데 GTX-C 효과에 따라 현재 비교 우위인 곳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덜 먹으려고 돌려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GTX-C가 들어서게 되면요. 이쪽에 다시 핵심 지구가 될 겁니다. 의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오른쪽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요.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여기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쪽이 상승률이 많을 것 같아 보였지만 GTX-C가 개통되면서 이쪽이 다시 물론 신축으로 들어서는 놈들이겠죠. 각광을 받게 될 거고 대표적으로 받을 단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으센자입니다. 근데 으센자가 받을 때 이 힐용이 안 받을 거냐? 충분히 같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으센자가 가격 형성은 더 높게 되겠죠. 따라서 현재로서 비교 우위인 것 으센자 말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정부 분들은 다 아시는 그 신축들 들어서면서 각각마다 곳 그것보다도 오히려 상승 여력은 오히려 힐링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이 모든 요소는 아닙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말씀드렸던 그것도 살기 좋아요. 그걸 살기 안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벌써 욕먹는 느낌이 드는데 자 현재로서는 적절한 분양까지만요 추후 공급 대책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거는 공급 분양 중심으로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지분형을 갖다 조금씩 바꾼 아파트들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 나온다고 해서는 변동성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잖아요. 뭐 획기적인 공급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분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 분양이고 자 이런 투자 가치를 봤을 때 마지막으로 이 힐용에 대한 한 줄평 이렇습니다. 준수하게 불품을 용이다. 회룡역이라는 뜻이 용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사실 돌아올 회자 용용자니까 힐스테이트가 여기 들어가는데 회룡역 근처에 들어가는데 얘는 용이 원래 불을 뿜잖아요. 물론 서양용이지만 동양용과 다르게 얘는 불을 뿜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GTX-C가 가장 큰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어차피 GTX-C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삼성역이 뭐 중국이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정부 안에서는 해결을 보지 않을까. 30년까지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럼 얘가 26년도 들어가서 어차피 전매 제한 1년이 있긴 하지만 팔 수는 있지만 비과세권 갖추고 그러려면 어차피 2030년까지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실거주로 들어가신 분들 많을 거잖아요. 의정부에서 그렇게 보면은 얘는 그런 GTX-C의 효과 즉 직접적으로는 GTX-C를 타고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 이것 외에도 GTX-C가 의정부역의 정차함으로 인해서 의정부역 일대가 더딜지 빠를지 개인적인 느낌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빠를 것 같은데 개발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단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단지는 불을 뿜을 것 같다.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안 좋지만 적어도 불을 뿜을 만한 용과 같은 존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뭐 자금 여력만 얘가 잔금 시기가 좀 짧잖아요. 자금 여력이 되시고 또 무리한 대출을 항상 받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소득 내에서 이걸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쁘지 않다. 특히나 의정부 쪽에 있는 단지들 중에서 으센자를 제외하고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다른 영상들에서 그 근거가 되는 건 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공급 정책이라든가 627 대책에 대해서도 영상 따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영상 올리는 이유가 분양가 중개에서 그걸 너무 많이 말하다 보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은 다른 영상에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단지다. 힐스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상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인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모든 곳에 직접 살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에 서 잘못 인지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항상 유의하시고 영상 걸러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분양 정보 공식 단톡방을 아래 댓글에 써드릴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딴 게 아니라 이런 분양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올려드릴 거고요. 더군다나 시즌3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분양 단지 혹은 투자 소식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